네, 안녕하십니까. 조고생입니다. 네, 그 반도체의 미래에 관련해가지고 노르프라푸치노의 글을 바탕으로 프로님의 글을 바탕으로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이제 증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차량 반도체거든요. 이제 차량 반도체는 왜 성장을 하냐 봤더니 자동차의 비중은 반도체에서 자동차 비중은 2021년도에 10% 수준이었지만 2030년대가 되면 최소 반도체 시장의 15에서 20% 정도가 차량 반도체 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고, 뭐 이제 추정치는 뭐 자료마다 다르지만 15에서 25%까지 추정되고 있고, 틀리더라도 최소한 15%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에는 크게 의심할 일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ADAS라고 Advanced, 이게 오토모티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이게 드라이빙 오토모티브 시스템이고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ADAS가 이 자율주행 시장은 2020년에서 202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9%나 이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YOY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이제 그 자율주행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레벨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레벨 2는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운전자가 운전은 잡고 있지만 차량량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뭐 가감속을 하고 차선 지키는 정도.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커브라든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좀 더 발전되고, 레벨 4는 준 완벽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이렇게 좀 뭐 다른 행동도 해도 되고, 뭐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레포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금 신차들은 다 레벨 2 수준이고, 레벨 4 수준은 아직 좀 멀었고 10년 안에 양산되고 개발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자율주행 칩과 그 다음에 이제 ECU, 그리고 이를 받쳐줄 메모리 용량이와 속도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거 차트 보면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산업 레포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흑백 보면은 레벨 4가 이제 2030년 정도에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점점 자율주행은 어쨌든 올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성장은 세 가지 축은: 첫 번째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내연기관의 전장화, 세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이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020년도 신차 기준 반도체가 이제 차량에 대략 500에서 800여 개가 탑재된다면은 2025년도쯤에는 이제 전장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도 좀 약간 개발도 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도 많이 발달이 되고 많이 이제 자율주행화 되고 여러 스마트화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3000에서 4000개 반도체가 탑재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차량 반도체가 이렇게 차트만 가지고 뭐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탑 반도체 기업들도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차량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응용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이죠. 이제 텔은 앞으로의 반도체 미래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거 1990년대에서 2010년대에는 컴퓨터의 시대, 2010년에서 2020년은 스마트폰 시대, 20년에서 30년의 시대는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차트 보시면 데이터 센트릭 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여기서 과거 PC, 1990년대 2000년대 PC, 그리고 그 후 스마트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은 데이터 센터가 CPU, GPU 칩과 이를 받쳐줄 메모리와 함께 반도체 시장을 이끌 겁니다 라고, 우리는 여기에 엮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고 있는 세계 이제 그래픽 탑 2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 유명하죠. 엔비디아 매출은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에서 과거에 발생했다. 하지만 19년도부터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팅, 병렬 영상 위주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모든 걸 걸 계획이라고 한다고 봅니다.
여기 이게 분홍 색깔 차트가 데이터 센터인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strong data center growth led by continued strong demand for NVIDIA AI. 엔비디아 AI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동안 이 AI 그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 그동안 하지 않았던 CPU를 개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대표인 잭슨 황도 우리도 CPU를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 우리 GPU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점유율 60%다. 그래서 GPU뿐만 아니라 서버용 CPU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SML 노광 장비를 정말 잘 만드는 전 세계 세계 노광 장비 1위 기업이죠. 앞으로는 여기도 똑같아요. PC, 스마트폰, 이제 데이터 센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건 데이터 센터랑 자동차다. ASML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코르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탑티어 패키지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기술 트렌드랑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와 차량용 반도체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합쳐서 뭐냐, 어, 소비자, 그러니까 뭐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시죠. 근데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거는 이 검은 색깔이 자동차 그 ADS 전장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고, 그 위에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에서 60% 정도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비중이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는 전당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차트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AMD도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그 엔비디아와 비슷한 흐름이다. 과거에는 컴퓨터랑 그래픽, 그 PC 노트북의 비중이 컸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랑 인베디드 사업부랑 2022년도에 자일링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 센터에 매출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황 색깔이 엔터프라이즈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이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계속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올인합니다 라고 AMD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메모리, IDM 전세계 1위 TSMC. 여기는 뭐라고 하냐, TSMC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와 차량용 반도체한 매출이 반도체 내의 다른 섹터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폭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이제 매출의 그 비중인데, 자율주행이랑 그 서버 데이터 센터가 50%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56% 늘어나고 있죠. 실제 수치로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랑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방향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2010년도부터 2020년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었던 스마트폰 성장을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는 차량용 반도체가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약간 어떤 특정 기업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기업인지 알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차량용 반도체 핵심 반도체 제품은 비메모리, CPU, GPU, ASIC, NPU 등 자율주행 칩이면 모두 FCBGA 기판으로 인풋 아웃풋을 크게 늘린 대면적 기판에 제조되고 미세한 한계로 2D, 3D 패키지가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기업이 비메모리 이제 데이터 센터 차량용 반도체에 이제 연관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2D, 3D 패키징 하는 업체가 있겠죠. 요새 핫한 그 어떤 소켓 기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초고 성능과 요구 속도를 따라하기 위해 DDR5 HBM 3D 낸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3D 낸드가 이제 그 고단화 미세화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또 이제 그 수혜에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탑 기업이 사활을 거는 핵심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 기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고, 노을 프라푸치노님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